네, 안녕하세요. 홍 수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이 비행기 창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이 비행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셨겠지만 남들이 만들어낸 종이 비행기를 따라서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시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동안 올려놨던 저의 영상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저와 교류를 통해서 많이 발표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서 제작하면서 이 비행기가 나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까지는 우리나라 종이 비행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여러분들에겐 들리겠지만 지금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는 이제 창작 개념을 좀 부여하기가 좀 힘들어요. 상당히 오래됐고 1800년도부터 종이 비행기가 만들어져 왔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1953년도에 끝나고 1961년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 5개년 개발에 의해 가지고 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상당히 미문물 또는 일본 문물들을 우리 생활 문화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1961년부터 부산 국제시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책들, 자료들, 그 다음에 교육 자료는 물론이고 정보까지도 부산 국제시장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일본의 청소년 과학 잡지라고 하는 것들, 1800년도부터 출간해왔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청소년 과학이라고 하는 잡지의 부록으로 이 종이 비행기 만드는 제작 방법이라든가 종이 글라이더 제작하는 방법들이 따라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종이로 어떠한 비행기를 제작하거나 만드는 것이 창작보다는 남들이 만들어낸 것을 흉내내거나 따라하기 급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O2O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사하기 붙여넣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런 문화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작해 내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고 제가 종이 글라이더 만드는 방법을 이제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자니 또 제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을 보시고 또 따라만 하실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조금 보는 사람은 적을지 몰라도 창작하는 방법으로 선회했어요. 그래서 종이 글라이더 만드는 방법으로 가기 전에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 1961년도부터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했던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를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창작해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를 더 이상 창작할 수 있는 소스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역사가 너무 오래됐고 전 세계가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다른 창작 비행기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 아래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를 창작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필요한 요소들만 좀 숙지하시고 제작하면 새로운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종이 비행기라는 개념에서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의 주요 포인트 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종이 글라이더 만드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제가 경험하고 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오래도록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종이 비행기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이 배꼽 비행기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배꼽 비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몇 가지 주요 포인트 3가지만 옮기게 되면
창작 개념의 여러분들만의 종이 비행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구성해 보시라, 기획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요걸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고, 지금은 종이 글라이더라고 해서 15년 전부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종이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창작해낸 거고요. 꼭 종이 이런 형태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종이 비행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이런 형태는 종이 글라이더라고 해요. 오리가미 형태는 어떤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하는 방식이고, 이 종이 글라이더는 오리거나 떼어내거나 갖다 붙이기, 단 재료는 종이로만 해서 종이 글라이더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종이 비행기가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5년 전에 종이 모형 설계하는 방법을 에어플레인 협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것도 종이 글라이더입니다. 상당히 모형에 가까운데 실제로 활공 잘 날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종이 비행기가 이런 키트로 판매되거나 개발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글쎄요, 국내에도 누가 카피하겠죠, 분명히. 그래서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주요 포인트 세 가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작해내고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는 이 종이 비행기, 이 배꼽 비행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중심의 위치, 비행의 중심의 위치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날개 모양, 넓으냐 좁으냐, 아니면 앞 뒤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이 날개 모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 비행기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 종이 비행기의 중심을 잡을 때 보통 전체 크기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잡아 만드는 방법을 60년대까지 썼다면,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이 비행기 중심을 앞에 두는 방법, 비행기의 날개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중심을 앞에 두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A4 용지를 가로 놓고요. 배꼽 비행기 만드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절반을 폴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길을 접어주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를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 앞부분을 이 뒷부분 끝에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몇 센치를 띄우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비행기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cm 정도. 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심을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개를 1번 방식으로 요 끝에서 중심으로 두고 이 뒷부분을 3등분 한 다음에 3분의 1 되는 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기본으로 놔두고 이건데, 그래서 뒷부분은 종이가 한 장이고 한 장이기 때문에 가볍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두 장 또는 이렇게 세 겹이기 때문에 중심이 앞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가 있어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더 줘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1번 방식의 일본 사람들이 오리가미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종이 비행기 이 폭이 조금 공기를 많이 이렇게 움켜쥐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기는 많이 움켜쥐면서 중심은 앞으로 두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또 폴드 해볼게요. 자, 종이를 가로로 놓고요. 배꼽 비행기 만들듯이 폴드 시켜놓고 똑같아요. 귀를 양쪽을 접어줄 거니까 가이드선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완전히 앞으로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는 하되 최소한 이 귀와 가깝게 이렇게 접어서 완전히 종이 앞으로 무게를 줄 거예요. 중심은.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귀를 양쪽에 접으면 이 귀를 잡아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들 보면 여기 공간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접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귀를 접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폴더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무게를 더 많이 주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폴더 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 오리가미 형태의 종이 비행기를 만드실 때 요 상태에서 이쪽이 이제 종이 비행기 앞이고 여기가 뒤겠죠? 앞으로 얼만큼 무게를 주느냐는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고, 또 극단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줄 때는 이 상태에서 꼭 이 귀 부분, 배꼽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종이를 잡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빼지 마시고 이렇게 감춰줬을 때 바깥으로 빼든 또는 거꾸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하면 또 종이를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고, 아시겠죠? 또 이렇게 움켜쥐지 않고 바로 핀 상태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귀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종이 비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면 이제 1번 오리가미 방식으로 여기 중심을 두고 3등분한 라인을 가지고서 접는 방법이 아니라 앞에와 뒤에 부분을 똑같은 크기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날개를 만들어 줘야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의 종이 비행기, 이런 방식은 날개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물론 날릴 때 종이가 이렇게 펴지겠죠. 이렇게 움켜진 게 아니라 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부력을 받게 되겠지만,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창작을 하면 이 비행기보다 더 많은, 그래서 채공 시간이 더 오래 가는, 이 종이 비행기보다 이 종이 비행기가 훨씬 채공 시간이 오래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오리가미 형식의 날개 폴더하는 방식 말고 이런 유럽 방식의 앞과 뒤가 동일한 일직선상의 가이드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날개를 좀 크게 만드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렇게 중심을 가운데 두느냐 앞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또 날개를 일본 오리가미 방식으로 폴더 하느냐 유럽 방식으로 폴더 하느냐에 따라서 활공 차이가, 시간도 차이가 나고 날아가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 날개 모양을 함께 연구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의 종이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한 2000년도 들어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내가 마음대로 활공시키는, 비행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자꾸 집어넣게 돼서 이제 꼬리 날개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꼬리 날개 만드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꼬리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꼬리 날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오래 더 멀리 날아간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더 신뢰도가 높아진 이런 테스트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꼽 비행기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이 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종이 비행기 제작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창작하는 종이 비행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설명한 거는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서 어떻게 종이 비행기를 무슨 근거에서 저렇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렸던 거고, 요거는 이제 거의 근대에 와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일본 방식으로 안 하고 저는 이제 유럽 방식으로 앞과 뒤가 똑같은 위치에서 날개 폭을 좀 많이 주는 방식을 택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꼭 이렇게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창작해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꼬리 날개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매직이 없나? 이렇게 유럽 방식으로 일자로 날개폭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꼬리 날개는 항상 여기 배꼽 부분, 만든 부분, 중심 부분에서 이 끝과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이제 폴드 시켜가지고 가이드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걸 다시 피셔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는 거죠. 네.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피시면 이렇게 꼬리 날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꼬리 날개가, 아시겠죠? 그래서 꼬리 날개를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고, 또 제가 이게 언제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 말고 제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종이를, 요것도 배꼽 비행기 만드는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폴더 해줄게요. 해서 지금은 이제 오리가미 형태의,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 오리가미 형태 일본 방식의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제가 유럽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꼬리 날개를 만드는 방법을
오리가미 형태에서는 저렇게 오리가미 형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날개와 몸통 구분이 되어 있으면 배꼽 부분 아랫부분과 끝부분 윗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어서 폴드를 시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페이퍼크래프트 엔지니어니까 가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배꼽 부분과 이 끝부분을 2등분한 요 지점을 하프시키고 그 다음에 절반 나눈 이 부분과 끝부분에 또다시 절반 해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가위로 커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뺐죠. 그래서 요거는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년 됐나? 7년 됐나? 그래서 앞서 만든 이런 오리가미 형태의 꼬리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은 오리가미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더욱 발전되고 많은 이제 창작품들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가위 등을 이용해서 변형을 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오리가미 형태의 꼬리 날개도 만들어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페이퍼 커팅을 이용한 꼬리 날개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활공 날려보세요. 어떤 것들이 더 활공 능력이 뛰어난지. 오리가미 형태가 활공 능력이 뛰어날지는 몰라도 저처럼 이렇게 페이퍼 커팅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오려내서 변형을 가한 종이 비행기는 좀 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테스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방법이 창작품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아직까지는 미개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리가미 형태는 이미 국제사회에 발표된 것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꼬리 날개가 있고 보조 윙을 달면 훨씬 활공 능력이 뛰어나고 멀리 날아가는구나, 잘 나르는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고 앞으로 종이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한국 사람들답게 가위를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한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좀 놀라운 창작품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고 실제 활공하는 장면을 찍어서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리 날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이 비행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싶으면 이런 이제 오리가미 형태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저처럼 페이퍼 커팅 크래프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꼬리 날개를 만들었을 때 반드시 보조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윙을 만들어 줄게요. 해서 이렇게 보조윙을 만들어 주시고 보조 날개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뒤쪽에 만들어 주는데 보통 이렇게 종이 비행기 오리가미를 하시는 분들 보면 뒤쪽을 이렇게 어떤 종이에 이렇게 변형을 가하셔 가지고 공기 역학적으로 조금 부양할 수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이것들을 변형을 가하는 게 아니라 가위로 이 뒷부분을 3등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칼집을 내주신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세요. 그냥. 그럼 거의 지금 비행의 조건을 다 갖춰버린 거예요. 이게. 그죠? 보조윙도 있고, 꼬리 날개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좌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날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왼쪽은 내리고 오른쪽은 올림으로써 회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가 임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꼬리 날개도 이렇게 방향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또 각도를 여러분들이 변형하셔가지고 좀 더 꼬리 날개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탄생된 것들이 이제 이런 제가 개발했던 종이 글라이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프로펠러도 돌고요. 잘 날아요. 뭐 나르는 거 안 보여주니까 뭐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종이 비행기 전문으로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엔지니어다 보니 종이 비행기 제작하는 사람들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들이 만드는 것을 옆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니까 많은 종이 비행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연구해야 되겠죠. 페이퍼 모델 종이 글라이더 이거에 연구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종이 비행기를 제작하는 지금은 실제 새를 날릴 수 있게끔 도면을 만드는 게 제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종이 비행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자료 몇 가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